게임은 복합적인 콘텐츠입니다. 문과와 이과의 최종 크로스 같은 단계의 콘텐츠죠. 너무 저렴하게 말했나요? 아니 뭐 어때? 이해만 잘 되면 그만이죠. 아무튼 그런 게임들 중에서도 유난히 명작, 띵작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에는 늘 약속한 것처럼 스타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은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지만 콘텐츠의 방향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리더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누군데 첫 번째 시간 락스타 게임즈의 하우저 형제를 소개합니다. 하우저 형제는 유명한 게임 회사 락스타 게임즈의 CEO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GTA나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전부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조금 진정하고 간단하게 락스타 게임즈에 대해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락스타 게임즈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비디오 게임 제작 회사로 야구, 농구 게임과 마피아 시리즈, 보더랜드 시리즈로 유명한 테이크2 인터랙티브 산하에 있습니다. GTA 1편과 버뮤다 신드롬, 핑크팬서 게임을 제작했던 BMG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테이크2에 인수되면서 상호명을 락스타 게임즈로 바꾸며 시작된 것인데요. GTA가 너무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대중에게는 폭력적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되어 버렸지만 게이머들에겐 자신들만의 색깔이 뚜렷한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하는 회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과거 게임 홈페이지 자사 소개란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회 비판적인 문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꿈을 죽이고 희망을 짓밟으며 정의와 싸우고 약자를 괴롭히는 제작사라는 소개 문구라던가 배틀필드 5 발표 당시 uneducated 발언을 비꼬기 위해 말도 안 되게 화려하고 가방끈 짧은 제작사라는 문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구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일까요? 그립다. 회사 이름은 오늘 소개할 하우저 형제들의 럭큰롤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신나간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하우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우저 형제는 놀랍게도 미국인이 아닙니다. 영국 런던에 나름 잘 사는 집안 출신이죠. 어머니는 영화, 드라마에 주로 등장하는 중견 배우였고 아버지는 변호사이자 음악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형제는 언제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은행 강도나 범죄를 다룬 하이스트 장르에 대해 많은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요. 이 장르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스토리텔링이 주는 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성 가득한 그들도 엄한 아버지 아래에선 어쩔 수 없죠.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던 형제들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소위 엘리트 코스라는 것을 밟게 됩니다. 형인 샘 하우저는 세인트폴 학교라는 독립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해서 런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동생인 댄 하우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지리학에 대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잖아 라고 외치고 싶었던 걸까요? 둘은 갑자기 요상한 콘텐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비디오 게임이죠. 물론 어린 시절에도 엘리트나 미스터 도 같은 공상과학 게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BMG 인터랙티브에서 신작 게임들을 테스트하는 일을 시작했죠. 그들은 결국 1997년 BMG 인터랙티브 산하에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탑뷰 방식의 자동차를 훔치고 도망가는 게임 그랜드 세프트 오토였죠. 사실 하우저 형제가 강도나 범죄 장르에 눈을 돌린 것은 어쩌면 예견된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가 출연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외에도 뉴욕갱에 대해 다룬 영화 더 워리어스나 스티브 맥퀸이 주연을 담당한 겟 어웨이 같은 작품,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들을 정말 사랑했죠.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서 GTA와 레드데드 리뎀션이 전부 완성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뉴욕에 오게 됩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BMG 인터랙티브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름을 바꾸죠. 락스타 게임즈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됩니다. 락스타 게임즈에서 제작한 GTA는 1편과 2편 모두 적당히 재미있고 적당히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락스타 게임즈가 제대로 핫 데뷔했던 건 3D로 제작된 GTA 3 덕분이죠. 거의 실제로 갱단에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과격한 범죄들을 적나라하게 그려냈거든요. 이 작품은 핫커피 사태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당시 게임을 제대로 즐긴 게이머들은 다들 일단 엄지부터 척
합니다. 대부나 갱스터 전쟁 같은 뉴욕을 휩쓸었던 범죄들과 그것을 다룬 영화를 모두 모아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말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이민자들의 어두운 삶에 대해 조명하는 GTA4나 미국 내 계급, 인종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GTA5는 이제 그저 전설적인 게임이 되었죠. 자유롭게, 폭력적으로 라는 타이틀이 주로 따라오는 게임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게임보다 선형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하우저 형제 중 댄 하우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캐주얼 게임들은 저희의 안중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 같은 획기적인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영화에 도전할 수 있는 내러티브 장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형 샘 하우저보다는 댄 하우저의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댄은 형과 함께 범죄물을 정말 사랑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스파게티 웨스턴이 있었습니다. 과한 리볼버 액션, 모호한 선악 구조, 떠나가 버린 세월 같은 것들 말이죠. 레드데드 리뎀션은 그 열망을 모아 만들어진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서부개척 시대의 황혼기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죄지은 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간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 그 중에서도 2편은 오픈월드의 디테일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서도 웃음을 짓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푸누누도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엉엉 울다가도 씩하고 웃고 게임이 끝날 때는 나의 여정도 끝이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깊게 몰입했죠. 이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 댄 하우저는 직원들이 10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크런치 논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오히려 뭔 소리냐 GTA5 때에 비하면 천국이다 라고 이 논란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죠. 아니 그러면 뭐 GTA 때는 한 120시간 일했나? 명작을 만들려면 거의 뭐 흑마법을 부려야 한다는 업계의 뼈아픈 농담이 있죠. 지금은 근무 환경이 조금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하우저 형제는 락스타 게임즈를 만들어낸 핵심 멤버입니다. 이외에도 2명 정도 걸출한 양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하우저 형제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죠. 모든 게임에 관여해서 직원들이 싫어하는 CEO라고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좀 무섭네요. 그래도 게이머들은 이 형제를 좋아합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이 강하고 디테일 하나하나와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니까요. 현재 동생 댄 하우저는 락스타 게임즈를 떠난 상태지만 그들의 취향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든 두 게임 시리즈는 발매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게임은 언제나 킥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컨텐츠가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제작자만의 독특한 시선이나 관점이 컨텐츠를 사랑받게 만드는 힘을 창조하죠. 하프라이프, 바이오하자드 4 같은 게임들처럼 말입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하우저 형제는 그 킥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을 믿고 범죄라는 익숙하지만 멀기만 한 소재를 가져와 우리에게 손쉽게 접근하게 만들어냈으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니까 죽은 사람들 같네. 아직 건강히들 잘 계세요. 또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만나요. 푸는이었습니다.